좋습니다. 하와이행 항공편의 장가 좌석이에요. 편안한 좌석에 앉아 인생 비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행이 시작되자 어둠이 내려앉고 바다 위를 순항하는 동안 구름조차 보이지 않아요. 승무원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승객에게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네요. 그 이유는 승객들이 조명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외부와 내부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눈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정전이 발생해서 블라인드가 닫히면 주변 환경에 눈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럴 때는 1분 1초가 중요해요. 낮에 이륙하는 동안에는 승객에게 차량을 열어두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낮 비행 중에도 승무원은 외부의 자연광이 비행기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승객에게 블라인드를 열어두도록 요청해요. 역사상 비행 중 휴대폰의 신호 간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 올라가면 휴대폰 신호가 여러 기지국에서 반사되어 신호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많은 작업을 하지 않는 비행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집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은 이륙과 착륙 때예요. 전화 신호가 지상의 네트워크에 넘쳐나면 조종사의 업무가 조금 더 짜증나게 되겠죠. 수년에 걸쳐 발전된 기술을 고려할 때 비행기의 창문이 너무 작다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의 창문이 규모에 비해 작은 이유는 창문과 창문 사이를 최대한 넓히고 프레임의 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행기의 전체 프레임은 창문이 전혀 없을 때 가장 튼튼해요. 금속의 비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기의 약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창문이 클수록 프레임이 약해져요. 밖을 들여다보기 위해 블라인드를 들어올립니다. 지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실제로는 지구보다 우주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가 가는 곳의 7%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승객과 승무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비행기는 가끔 흐린 날씨에 번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니까요. 정전기는 비행기가 통과할 때마다 번개를 생성하고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번개가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년에 걸친 기술 발전으로 비행기의 품질이 향상됐어요. 번개의 전류는 알루미늄 구조물 전체에 분산되어 제어 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 중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번개의 번쩍임이 잠을 자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창문이 닫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행 중에 외부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압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문을 열려면 슈퍼히어로가 돼야 하죠. 비행기가 구름 클러스터를 빠져나와 정상 하늘로 돌아옵니다. 승무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오네요. 여러분은 트레이를 내려서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곳이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하죠. 화장실도 않고요. 청소가 끝나면 닭고기와 작은 채소가 곁들여져 나옵니다. 냄새는 엄청나지만 한입 베어물면 왠지 맛이 좋지 않아요. 기압의 차이와 낮은 습도로 인해 미각, 특히 단맛과 짠맛의 미래가 변하기 때문이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고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고 트레이를 넣으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주차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승객이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회전하지만 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수화물을 분실하는 경우 수화물이 출발한 위치에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혹 사람의 실수로 인해 다른 항공편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수화물 분실 신고를 하면 항공사에서 수화물을 찾을 수 있어요. 항공편 목적지 화면에서 도착 및 출발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읽으세요. 이 표지판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멀리서도 읽을 수 있도록 3가지 특정 글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커다란 창문 패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창문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일반 창문을 통해 볼 때보다 비행기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륙 전에 짐을 싣고 연료를 채우기 위해 비행기로 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비행기에 연료를 조금 더 넣는 대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만큼만 연료를 채웁니다. 연료는 무거운데 비행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하와이의 뜨거운 바람이 머릿속으로 느껴집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택시를 찾으려고 하지만 모두 잡혀 있습니다. 택시가 노란색인 이유는 1907년 한 세일즈맨이 차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휴 자동차를 활용하기 위해 택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차를 노란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노란색 차량이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버스도 군중 속에서 눈에 띄기 위해 노란색을 사용하죠. 신호등의 색상이나 정지 표지판의 화려한 붉은색처럼 색상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빨간색이었던 건 아니에요. 1900년대 초에는 빨간색 염료가 일정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노란색을 사용했죠. 1950년대에는 마침내 색이 바래지 않는 빨간색과 정지라는 흰색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택시를 찾아 탑승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기로 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수면이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다음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뇌를 쉬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혀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로 가득 찬 바다가 보입니다. 택시 안에서 기다리는 대신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항공사에서 겨우 찾은 가방을 들고 해변으로 향합니다. 발을 담그고 커다란 조개 껍질을 집어들어요. 조개를 귀에 대고 바다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바다가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조개 껍질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주변 소음에 다른 주파수가 들려요. 그 소리는 우연히도 바다와 비슷합니다. 발이 닿는 모래를 느끼기 위해 신발을 벗었지만 너무 더워서 발끝으로 그늘진 곳으로 향합니다. 모래는 열을 흡수해서 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의 85%가 모래와 물에서 반사될 수 있습니다. 가방을 열고 수건을 꺼내 부드러운 곳에 눕습니다. 그늘 아래에 있더라도 여전히 햇볕에 탈 위험이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크림을 바르세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며 이 숫자는 자외선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잠시 물에 들어가면 멀리 커다란 화산이 보입니다. 주변의 모래는 다소 검은색이에요. 하와이가 화산대에 있기 때문이죠. 모래의 색은 위치, 환경 및 출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 세계 모래의 대부분은 석영과 암석이었던 수조개의 입자로 구성돼 있어요. 전 세계 사막은 수백만 년 전에는 숲이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모든 것이 모래로 변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이 지역에 큰 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질학적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대의 마른 강에서 수생 공룡이 발견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드디어 자리를 잡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다란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여요. 서핑은 하와이에서 발명된 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수상 스포츠가 됐어요. 해가 질 때까지 잠시 놀다가 긴 샤워를 하기 위해 호텔로 향합니다. 하와이는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물은 하와이에서 발명되지 않았어요. 하와이는 섬이니까요.